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반대로 할 말이 없어서 흐르는 그 몇 초의 침묵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처음 만난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도, 심지어 몇 년을 만난 커플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대화가 안 통하면 관계는 무조건 멀어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오늘은 관계의 단계별로 대화가 막히는 진짜 이유와 그걸 뚫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아직 친하지 않은 사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문을 안 열었는데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본인은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선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얼굴은 아는데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그런 사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오늘도 운동 가시냐고 물어보고 요즘 사람 많아졌죠? 하면서 말을 걸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불편하고 뭔가 속셈이 있나 싶어서 경계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직 어색한 사이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걸어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경계심부터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자기 개방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자기 개방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실제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먼저 드러내는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말을 많이 건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느냐가 결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색한 사이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이라는 말을 활용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아까 헬스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냥 오늘도 운동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사실 지금 인사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밖에서 보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확 낮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도 인사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심리적인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자기 개방의 힘입니다. 내가 먼저 약간의 속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무의식 중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기 개방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저 요즘 힘들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무거운 얘기를 꺼내면 그건 자기 개방이 아니라 그냥 부담 주는 거예요. 사실 고민 좀 했어요. 괜히 반가웠어요. 이 정도의 가벼운 솔직함이 어색한 사이에서는 가장 적절합니다. 자기 개방이 경계심을 낮추는 거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칭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칭찬도 아무렇게나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아직 덜 친한 사이에서는요. 예를 들어 좀 친해졌다 싶은 사람한테 갑자기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폭풍 칭찬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고맙다고 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사이에서는 애매한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라고 딱 설명은 못하겠는데 넌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일단 과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진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동시에 뭐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은근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궁금함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나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명확한 칭찬은 듣고 끝이지만 애매한 칭찬은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아직 안 친한 사이에서 친해지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진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미 사귀는 사이인데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처음엔 밤새 통화해도 할 말이 끝없이 나왔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전화하면 서로 침묵만 흐르고 카톡도 보내놓고 뭐라고 더 쓰지 하면서 머리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요. 이거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대화가 불편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핵심은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대화라는 건 무조건 서로의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야 굴러가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보는 방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가 핑퐁처럼 왔다 갔다 안 해요.
한쪽이 말을 던지면 상대방이 단답으로 끝내버리거나 리액션이 없거나 말을 받아서 확장을 안 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대화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대화 스타일은 의지만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똑같이 말수가 적고 핑퐁이 안 되는 사람도 유독 분위기가 맞는 상대를 만나면 갑자기 말을 엄청 잘하게 되거든요. 이건 대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궁합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느껴지면 일단 자책부터 하지 마세요. 원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연인인데 연락을 줄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화 통화의 목적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는데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서로 뭔가 쥐어짜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침묵이 흐르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질문 끊기면 머리 아프고 톡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창 열어놓고 할 말 없는데 뭐라도 쳐야 할 것 같은 그 압박감, 이게 쌓이면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연락 빈도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이건 한쪽만 불편해도 무조건 조절해야 합니다. 단 이걸 말할 때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나 이제 연락 좀 줄일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톤으로 나 할 말 없어졌어 이따 또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끊거나 카톡에 느낌표랑 이모티콘 붙여서 텐션 유지하면서 짧게 끊는 연습을 하세요. 용건 있을 때는 길게 얘기하고 특별히 할 말 없을 때는 짧게 안부만 묻고 끝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통화나 카톡은 힘든데 만나면 괜찮은 커플이 의외로 엄청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만날 때는 상대방이 내 시야에 보이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옆에 같이 있으면서 각자 폰 보고 있어도 괜찮고 침묵이 흘러도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화는 말을 안 하면 그냥 적막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대화니까 침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괜찮은데 통화만 힘들다면 그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만남 위주로 관계를 이어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화가 안 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한쪽이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말해봤자 어차피 길게 안 이어질 텐데 하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유도 모르고 답답하고요.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솔직히 인간관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직접 그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면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취미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넷플릭스 시리즈 정해서 보거나 같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같이 요리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같이 뭔가를 경험하면 일단 대화 소재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게 함께 맞춰가는 과정에서 상대를 낮게 보는 그런 인식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우리가 같이 이걸 하고 있구나, 같이 뭔가를 쌓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심리적인 벽을 허물어버리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색한 사이에서는 말을 많이 거는 게 답이 아니라 자기 개방으로 먼저 경계심을 낮추고 애매한 칭찬으로 여운을 남기세요. 이미 가까운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면 자책하지 말고 연락 빈도부터 조절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대화는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계에 맞는 전략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예요.